다음 주 수요일 재보궐선거가요. 경주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재원 후보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 4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소식에 참석하고 청송 진보시장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다들 궁금했군요. 이정현 전 대표가 어디가 있었는지. 네, 그래서 선거 지원 유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유세. 저도 따로 알아봤어요. 네. 계속 궁금해하면서 붙인 사항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었던 점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역에서 직접 만나서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러서 직접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최순실은 알았다. 예, 알았다는 거죠. 본인이 알았다라는 거죠. 이정현 전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예, 전원이에요. 하지만 직접 만났다고 하니 그리고 이번에 신분이 직접 만났을 신분이길래 제가 이제 이 진술을 신뢰하는데 이야기를 최순실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얘기 하나 하고 최근에는 숨은 인재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탈북 작가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등의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탄핵은 안 하겠다고 약조를 해서 본인이 장을 지진다는 표현을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네요. 예. 예, 장지지겠다라는 말을 어쨌거나 했고 탄핵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김무성, 유승민 등 예,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그분들이 탄핵을 안 하기로 자신한테 약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장을 지진다고 했다고 그렇게 해명을 고 동네 지인에게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요. 간단한 에피소드 정도로 지나가죠.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도지사직 사퇴 미루고 있었는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궐선거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홍준표 도지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본인은 경남도지사를 소위 좌파에게 넘길 수 없다. 그러니 불법이 아닌 한 방법을 찾아오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꼼수죠. 네, 편법적 사고방식이죠. 1년 동안이나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꼼수. 이건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사모 등이요. 어제 새누리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요. 이번 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경선에는 변희재 씨, 정미용 씨, 정광용 씨 등이 후보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성 회장,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에 나섭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가요.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입회할 예정입니다. 여기 뉴스는 앞으로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예, 혐의 또한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예, 같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어 있던 최순실 씨가요. 오늘 오전에 남부구치소로 이감합니다. 아, 그래요? 확정된 건가요? 네, 어제 검찰 특수본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울 구치소가 의왕에 있죠? 예, 경기도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 임시정부가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유고 상황이 되네요. 최고 권력 서열 1위다 이렇게 박관천 경정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임시정부의 대통령 유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요.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이 검찰의 딜레마를 말씀드렸고, 잡으려니까 내부가 왕창 흔들리고 안 잡으려니까 전체가 흔들리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고요. 자,
다음은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재판 시작됐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인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서입니다. 거기서 박준우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고스란히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다 챙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 인수인계를 한 거니까요. 본인의 선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챙긴다고 했고. 네,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박준우 전 수석이요. 그러니까 전임 정무수석이 사실은 다 실토한 걸 모른 채 그러니까 특검에 간 거예요. 계속 부인했죠. 네. 완전히 다 실토를 했군요. 인수인계도 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얘기도 했고 특검이 자신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예, 그 당시 조윤선 전 수석의 표정도 어땠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가 있는지 몰랐겠죠. 예.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됐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면서 청와대 참모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관련자의 해경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고위 간부였던 A씨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해경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들도 몰라서요. 나중에는 수석급 참모들한테 경위를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그 이유를 몰라서 뒷수습하느라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해양 경비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삼면이 바다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조직이 뭘 잘못했습니까? 마치 해경만의 잘못인 것 마냥. 그것도 그렇지만 해경이라는 조직 자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직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 해경의 고위 간부들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람은 없어요. 1, 2, 3 경정.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 한 분 빼고는 예. 나머지는 사람의 책임을 물을 걸 해경을 해체합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 하나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가고 경비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단속 건수 그 해양 밀수라든가 중국과의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근데 이건 수석 참모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당시 해경 IO 정보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뒷배경을 조사했더니 뒤에 최순실이 있더라는 첩보 정보가 한 달 후에 나왔다라는 얘기가 송영길 의원에 의해서 주장되었었죠. 당시. 네,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석 달 전쯤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얘기인데 그러면서 해경도 한 달 만에 알 수 있었던 최순실의 존재를 어떻게 민정수석이 몰랐냐.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수석들도 몰랐겠군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뒤늦게 그래서 유진용 장관도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 이야기 모두 다 들으라는 거냐 이렇게 화냈다라는 거죠. 나는 최순실 씨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거죠. 아니 수석들이 모르는데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가장 먼저 의논하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참모들이잖아요. 수석들. 수석들이 모르는데 누가 합니까? 최순실만 알았다는 거죠. 정말 방송에 안 맞는 표현이지만 골 때리는 일입니다. 한 국가의 철을 이렇게 누가 한 사람 말 듣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결정해서 해체해버린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있는 세월호가요. 목포 신항 철제부두로 옮기기 위한 하중 테스트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시에 발표됩니다. 저는 계속 불안해요. 해수부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인양이 아니라는 정황이 너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척 하기 위해서 일을 신속하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그 최근 상황 중에 가장 불안한 것은 이렇게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게 네, 옮기는 운반 장치란 자동차죠. 말이죠. 예. 예. 바퀴만 달린 운반 장치인데 이게 만약에 배를 올렸는데 하중을 잘못 계산했다든가 그래서 넘어져 보세요. 육지에서 그 큰 배가 넘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불안불안한 구조물들이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굉장히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렇게 온전히 인양한 이유가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땅에 구르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그렇게 될까 봐. 네, 불안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해수부가 계속해서 세월호의 무게를 제대로 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번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인지 계속 그 밑에 운반한 트랜스포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큰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용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더 무거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트랜스포터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3년 동안 했다면.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결정된 일 같아요. 그런 사안들도 특검을 해야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자, 세월호 하여튼 불안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이 어제 낸 논평이 화제입니다.